네, 그 위상수학과 응용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루고 싶거나 같이 계산을 해보고 싶거나 나누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코드에 써두긴 했지만 약간 그 세타라는 에 대해서 디세타가 왜 와인딩 폼이 되는지 이거를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어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는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문제는 그게 그냥 R2나 이런 평면에서는 그게 되는데, 그거를 구나 토러스에서 접근한다는 게 아주 뭔가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고 느껴져서, 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 지점을 그냥 막막함을 좀 나누려고 했었고요. 뭐 이외에도 뭐 제가 이런저런 토픽들을 생각나는 대로 메인 스터디를 토대로 서브 스터디와 메인 스터디를 토대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뭐 꼭 그걸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건 앞으로 천천히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주제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긴 합니다. 네, 혹시 오늘 다른 분들 중에도 좀 나누고 싶거나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있을까요? 그 아직 뭔가 좀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 뭔가 좀 오늘 나누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리만의 복수해석 과제들 문제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각 문제들마다 원베리어블 FTC가 어디 있는지를 잘 느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이게 단순 계산 과정에서 이제 치안 적분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계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그 원베리어블 FTC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왜 원베리어블 FTC 얘기인지를 느껴보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이게 뭔가 그 아직 잘 모르겠어서 네, 뭔가 네, 아직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좀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어, 네, 좀 머릿속이 막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네. 근데, 뭔가 이따가 좀 아주 잠깐 정도 뭔가 좀 같이 나눠 볼 수 있으면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뭔가. 네, 좋습니다. 저도 좀 계속 사실 이것저것 주제를 막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다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 적분을 하고 뭔가 그 FTC, 뭐 스톡스, 그린스 막 이런 티어렘들이 사실 아직 잘 좀 체화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온전히 이해를 다 하고 부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계속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옛날은 아닌데 이제 최근에 영서준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노트 중에 그 탄젠트 인버스 함수를 이제 세타로 보고 그 음, 그래프를 3차원으로 되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듯이 그려서 그래서 경로가 만약에 원점을 포함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돼서 이 두 점이 안 만나가지고 불연속이 생긴다 이런 그 설명을 해주신 노트가 있었는데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설명을 짤막하게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전에 하고 싶었는데, 그 노트 올린 날
저 교수님한테 살짝 혼나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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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그런가? 약간 좀 그랬어서 좀 안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럼 오늘 이것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나누려고 했던 거랑 좀 이어질 것 같은데, 한번 단위 보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백재민 선생님도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아까 그 명서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그 스톡스 정리, 그린 정리, 그런 것들이, 이제 발산 정리 이런 것들이 진짜로 FTC처럼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최근에 미분 형식으로 이제 그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이런 걸 일반화했었는데, 그 형태 자체만 보면 또 완전 FTC 같긴 한데, 제가 아직 미분 형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직 원폼도 조금 많이 껄끄럽긴 하네요. 월요일에 그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괜찮다면 오늘 서브 스터디 순서는 제가 그 좀 공유하고 싶은 거를 같이 좀 공유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탄젠트 인버스 세타 토픽과 뭐 원폼에 대해서 혹은 폼과 그 아무튼 적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 잘 보이시나요? 그 사실 그 용서준 선생님이나 다른 이제 보니까 다른 스터디에서 이미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D 세타라고 하는 거를 어떤 각도라고 볼 때 이때 이거의 어떤 이 D 세타가 와인딩 폼이 된다는 거를 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었냐면 저번 메인 스터디 때 토러스에서 원폼 적분을 할 때 와인딩 폼 어떻게 잡냐고 질문을 했을 때 교수님이 D세타를 가지고 잡아서 하면 된다고는 얘기를 하셨어서 약간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타가 각도라는 뜻은 약간 좀 엄밀함들은 좀 다 버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R2를 생각할 때 2차원을 생각을 할 때 어떤 포인트 X, Y가 있으면은 요만큼의 각을 그냥 X축에서부터 이거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세타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충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니까 세타를 그냥 아크탄젠트 말고 탄젠트 그냥 인버스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세타는 x, y에 대한 어떤 함수이고 여기서부터 d 세타를 구하면 요 함수를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x, dy를 붙여주게 될 텐데, 이거는 그냥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러면은 이 탄젠트 인버스를 먼저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은 제가 늘 헷갈려서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f랑 f 인버스 t를 합성을 하면은 t 자신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dt로 미분하면은 f 프라임 이거 곱하기
F 인버스 프라임 t에는 이제 1이 나오니까 그건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F 인버스를 미분한 함수는 F를 미분한 함수에 그 역함수를 집어넣은 게 되니까 그러면은 탄젠트의 인버스의 미분 함수는 탄젠트를 미분한 함수에다가 탄젠트 인버스 t분의 1이 되고 근데 탄젠트 뭐 세타의 미분은 이제 세타에 대한 미분으로 보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미분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고 이게 아 쓰지 말고 요게 이제 분자 분모를 따로 쪼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을 다시 쓰면은 그러니까 그 다시 쓰면 탄젠트의 미분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1 플러스 탄젠트의 지금 탄젠트 인버스 t의 제곱분의 1이니까 사실 탄젠트 인버스 그러니까 아크탄젠트의 미분은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인버스에 미분한 거에 y분의 x를 넣고 그다음에 y분의 x를 이제 x로 또 합성함수의 미분을 풀어주면 1 플러스 x 오버 y 스퀘어분의 1 곱하기 어, y분의 x가 아니고 먼저 x분의 y네요. x분의 y고 예,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y가 돼서 이거를 x제곱을 분자에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젠트 인버스 y에 대해서 x분의 y를 이제 미분을 하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요거 곱하기 이번에는 요거니까 이게 그냥 x분의 1이어서 x분의 1이 되고 이제 분자 분모에 x분의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요 d세타를 세타를 그냥 이런 식으로 각도로 놓고 그 아크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 인버스로 놓으면은 이 포인트 x, y에 대해서 d세타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뭐 그냥 단순히 미분하는 거를 열심히 풀어서 쓰면은 이 앞부분의 요 텀이 요게 되고 이 뒤에 텀이 이제 요게 되니까 이거 다시 쓰면은 결론적으로는 d세타라고 하는 게 dy가 돼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냥 저희가 현질하게 확인하던 와인딩 폼이랑 동일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각도를 세타로 두고 이 세타를
x, y 포인트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이거의 d세타는 우리가 보는 와인딩 폼이다. 이게 이제 어 관찰? 그러니까 뭔가 잘 알려진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 뭔가 이렇게 생각에는 우리가 2차원에서는 사실 이 오른쪽 형태의 와인딩 폼을 더 지금 친숙하게 보고 이 와인딩 폼 오른쪽으로 쓴 거를 뭐 선을 따라서 곡선을 따라서 적분하고 이런 거를 좀 계속 해왔는데 이제 저의 의문은 뭔가 이 디세타를 적분하는 게 어떤 위상적 의미를 잡는 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냥 R2나 뭐 R3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아니면 단순하게는 당장 그러면은 R3에서는 이 d세타가 dx, dy, dg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표현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적분을 하려면은 어떤 매개화에 대한 뭔가로 다시 사실 바꿔야 우리가 쉽게 적분을 또 할 수 있을 텐데 요거가 이런 것들이 질문이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구와 T2 상에서의 이제 여기까지 우선 가지 않고 제가 지금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 이 원이 꽤 있으면은 음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도는 이 원에 대해서 C라고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 C의 D세타를 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와인딩 폼으로는 요거를 적분을 하는 게 2파이가 되는 거를 저희가 계산을 많이 이제 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근데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요게 그 명서준 선생님께서 이런 계산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 원점을 만약에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 요거를 적분하면은 0 나오잖아요. 그린의 정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때 원폼은 와인딩 폼은 그 요게 요게 이 경우에서의 와인딩 폼이 아니겠다. 대신에 와인딩 폼을 아마 여기를 뭐 x0, y0라고 센터를 중심을 잡으면 뭐 x 마이너스 그냥 평행 이동시킨 뭔가 이런 요런 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이 서클에 대한 와인딩 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와인딩 폼이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된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 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요 원점에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싱귤러가 생길 때 적분을 해서 뭔가 이 파이라는 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이 밑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곡선이 뭔가 곡선에 따라서 와인딩 폼이 따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어 이제 S2로 넘어가면 9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9, 구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위에다가 서클을 뭐 이렇게 잡지 말고 단순하게 서클을 그냥 이렇게
그, 요 구 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약에 요거를 C로 C인데 S2 위에 있는 어떤 그 서클을 잡으면 어, 이 서클을 따라서 D세타를 그냥 만약에 요, 요 점에서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음, 조금 잘 그리면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타에 대해 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을 잡고 평행하게 이렇게 원을 C라는 걸 생각을 해서 이 원의 중심을 잡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생각을 하면 이 각도에 대해서 C를 사실은 그대로 적분을 하면은 음 이게 0이 안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저의 생각으로는 0이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알려져 있는 사실이 S2의 모든 그 뭐죠? S2에는 지금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예전에 그 드랑코 홈올로지 맨 처음에 막 그런 이런저런 계산들을 할 때 S2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사실 0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0이 나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근데 뭔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위에서 하던 이 방식대로 적분을 사실 똑같이 이 원을 따라서 하면은 적분이 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이 적분을 뭔가 구 위에서는 뭔가 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구는 또 되게 이 싱귤러리티도 따로 없고 홀이 없으니까 이 홀을 디텍트하는 그런 홈이 없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고 토러스 같은 경우는 음,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크게 토러스 이렇게 겉을 크게 도는 곡선과 여기를 이렇게 도는 이 토러스 링 안쪽으로 이렇게 도는 곡선을 잡으면 이 각각에서의 뭔가 와인딩 폼을 계산하는 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지점인데 근데 계산으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직관적으로 알겠는 거는 뭐냐면 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약간 올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속적으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 올가미를 묶어놓은 거를 실을 이렇게 점점 위로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실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이 한 점으로 요 고리를 이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디스크에서 이 디스크를 연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이 한 점으로 쫙 모을 수 있는 것처럼 반면에 토러스는 가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고리를 그어 놓으면은 이 고리는 아무리 변형을 시켜도 한 점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고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돌리거나 변형을 시켜도 요 고리에 갇히게 되고 반대로 이 바깥쪽으로 크게 그린 그 곡선은 아무리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곡선을 변화를 시켜도 요 안에 있는 요 고리에 갇혀서 더 뭔가 못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점으로 줄일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어떤 좀 문제들이 싱글러리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약간 이거를 그 원폼의 적분의 관점에서
이런 경우에 공면 위에서 와인딩 폼이 도대체 뭐고 공면 위에서 와인딩 폼을 접근한다는 게 뭐지? 약간 이런 게 지금 저의 어떤 막막함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의들을 새로 봐야 하는 건지 그런 데서 지금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디세타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와인딩 폼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이거를 의미 있는 계산으로 미적분해서 끌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좀 공면 레벨에서도 보고 싶은데 그거를 전혀 모르겠다. 약간 이게 저의 지금 막혀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무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R3에서 네, 디세타가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저 질문 있잖아요. 저 음, 조금만 위에, 네, 저기. 그러니까 R3에서, 아, 그러니까 그 질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R3는, 그러니까 만약에 9를 매개화 한다고 하면 세타 1이 있고 세타 2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해서 디세타 1이랑 디세타 2가 어떻게 표현되냐라는 질문인가요? 음, 뭔가 이 매개화를 뭔가 잘 하면은 네,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매개화 식에서 뭔가 잘 보면 음, 일단 네, 디세타만 있는 건 아닐 거고 저 디세타 1, 디세타 2가 있을 텐데 음, 네, 저 디세타 1과 디세타 2가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질문으로 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밑에 네, 여기서 9에서 저 빨간색 원의 경로에 대한 적분이 0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0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이게 뭘까 하는 그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어,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R2에서 네, 그 와인딩 폼을 적분할 때 원점을 포함하는 원에서 싱글러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0이 안 나왔던 거고 그 원점을 포함 안 하는 원에서의 적분은 싱글러리티가 없었기 때문에 0이 나온다라고 뭔가 이렇게 뭔가 생각을 깔고 다시 저 그림을 바라보면은 저 9를 빨간색 원으로 저 자르고 뭔가 살짝 폈다고 생각하면은 구 안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어, 그러면 저렇게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질문은 싱글러리티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0이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은 네, 구 위에서 정의된 벡터 필드가 싱글러리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구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 자른 그 지점에서는 뭔가 그 싱글러리티가 있을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그 구에서 사실 접근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아, 약간
그 구의에서 접근한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혼동은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느낌적으로는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안에, 그러니까 이제 바깥과 안에 이제 경계가 있긴 하지만 그 공면상 자체로는 어떤 싱귤러리티가 좀 그러니까 이상하게 행동하는 지점이 없어 보이는데 마치 이거를 알투상 그러니까 이 적분을 수행을 할 때 왠지 그 그냥 그냥 유클리디안 R2에서 하듯이 왠지 선적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그 왠지 그 와인딩 폼을 계산하던 것처럼 뭔가 될 것 같은데라는 막 생각이 들어서 뭔가 구에서의 선적분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면에서의 선적분은 뭔가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건가? 이런 약간 저도 뭐 계산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그, 혹시 질문, 좀, 어, 그, 선적부, 어, 예, 저도 이 선적분 하는 대상이 구에 있을 때랑 평면에 있을 때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 거는, 어, 나블라 F랑, 벡터 V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내적이 평면에서 내적이랑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구한 다음에 그 값으로 선적분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선적분을 구하는 방식이 애초에 다른 건가요? 그 구이나 다른 평면 아닌 거 위해서는. 음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긴 한데 금준 선생님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맞는 거 걸까요? 왠지 금준 선생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위에서의 어떤 선적분이 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 교수님이 어떤 게 먼저 정의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선적분 그게 나블라 F랑 U로 항상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나왔던 맥락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적분하는 그게 나왔던 맥락이 맨 처음에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메인 스터디에서는 아크랭스 적분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맥락을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고 뭔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 금준 선생님께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한 게 그, 아, 그러니까 사실 R3 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S2라고 하는 거는 R3 상에 있긴 하지만 아무튼 2차원 오브젝트고 그리고 뭔가 거기 면이 휘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저의 이제 해석 안 되는 지점은 그냥 R3처럼 생각하고 선적분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떤 계산을 못하거나 결과를 도출을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꺼내본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구면좌표계 잡을 때 이제 파라미터가 세타1, 세타2 두 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곡선이 살짝 변할 때 d세타1, d세타2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S2에서의 그 리마니안 매트릭 그 내적을 좀 생각하면서 다 그 적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러면 그 적분이 들어가는 개입,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지금 뭔가를 좀 혼동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음, 그러니까, 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세타 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를 세타 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R이라 치면은 요 포인트의 이제 높이는 아 여기가 세타 원이니까 R 코사인 세타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 세타 2로 반지름이 지금 R 사인 세타 원만큼을 이제 반지름으로 돌리니까 요 세타 원 세타 2로 매개화를 하면은 X 좌표가 R 사인 세타 원 코사인 세타 2 R 사인 세타 원 사인 세타 2 그다음에 R 코사인 세타 1하고 세타 1이 0에서 파이 세타 2가 0에서 2파이 약간 요렇게 우리가 어떤 구명좌표계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걸까 싶네요. 뭔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 매개화를 통해서 이 공면에 이거를 이해한다 치면은 이 구 위에서 어떤 이런 커브가 있으면은 이런 커브가 있으면 세타 1, 세타 2 그 천천히 그리겠습니다. 세타 1, 세타 2로 가는 파이 2파이라는 요 세타 1, 세타 2 안에 이 커브를 갖다 집어넣으면 뭐 여기서도 어떤 모양의 이런 커브가 될 테니까 여기서 뭔가를 고민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백재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아예 다른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어, 같은 맥락인 것 같은 게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 세타1, 세타2 평면에서 그려진 저
저 곡선을 적분하는데, 근데 이제 적분할 때 이제 f.dr을 하잖아요. 그렇죠. f.dr을 할 때 이제 내적을 저기 그걸로 주는 거죠. 그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 EFFG 그 자코비안 매트리스로, 자코비안은 아니고 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뭔가, 네,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 네,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으로 이루어진 그 매트릭스로 내적을 줘가지고 하는 거지 않을까 하는 뭔가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니까 또 드는 생각은 저기 지금 세타 원은 네, 지금 여기 이렇게 가는 게 X축, 그 올라가는 게 Y축, 그 이렇게 뚫는 게 Y축이라 했을 때, 아, 아, 저- 아, 혹시 X, Y, Z축 한 번만 그려줄 수 있나요? 저기 구 매개화한 그림에? 여기는 X, Y, Z, 네, 여기 그러면은, 아니고, 잠시만요. 여기 X, Y, Z 이렇게. 네, 그렇게 쓰면은, 어, 그 세타 원은 YZ 좌표에서 놀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세타 원은 그 YZ에 대한 그 우리가 아는 와인딩 폼이 나올 거고, 세타2는 XY 평면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 XY에 대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와인딩 폼이 나오지 않을까요? 음, 그, 그러면은, 네, 박광현 선생님. 어, 그 방금 뭐지 계산을 살짝 해봤는데 세타 원 그러니까 처음 R 사인 세타 원 코사인 세타 투 이거를 X로 놓고 네, R 사인 세타 원 세타 투를 사인 세타 투를 Y로 놓고 마지막 걸 Z로 놔가지고 세타 원을 뽑고 세타 투를 뽑으면은 세타 원이 네 세타 원이 탄젠트 인버스 루트 Z제곱 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맞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두 번째가 저희가 평면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이 탄젠트 인버스 Y분의 X 이게 음,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미분을 해보면은 그 세타 원에 대한 게 DZ 항이 없어지고 잠시만요. 네. 세타 2에 대한 게 DZ 항이 없어지고 저희가 처음에 봤던 와인딩 폼하고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세타 1에 대한 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z dx 더하기 뭐 하자 해가지고 yz dy 하고 마지막에 어쩌고 저쩌고 dz 이렇게 나오는데 음,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감이 잡힐 말도 합니다. 약간 어떤 말씀인지 알 그리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좀 보면은 저기 R2에서 와인딩 폼을 적분할 때는 네. 저기 그 와인딩 폼의 그 분모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어서 그 0,0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 이제 분모에 0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 이제 만약에 R3에서 본다면 만약에 문제가 되는 점이 0,0,0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9 위에는 0,0,0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인딩 폼을 뭔가 적분해도 아까 그 저기 9에서 이렇게 딱 자른 거 적분해도 저기 9 위에는 사실 0,0이 없고 뭔가 저기 그니까 문제가 되는 분모가 0이 되는 점들이 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그 적분이
그냥 잘 0으로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드는 생각이 저렇게 와인딩 폼으로 두 개를 잡아내면 그 세타 2를 고정시키고 세타 1을 도는 그거랑 이제 세타 1을 고정시키고 세타 2를 돌렸을 때 이게 0이 나오는지는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세타 1, 세타 2가 동시에 변할 때는 이게 이 미분 형식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다 잡아낼 수 있어야 이걸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뭔가 그냥 당장 드는 생각은 디세타 1과 디세타 2의 어떤 선형결합 같은 걸로 같은 것들로만 표현이 되지는 않을까요? 선형결합으로는 표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포맷? 이런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로,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저 당장 명백히는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게 이게 세타 1, 세타 2를 바꿔서 돌릴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얼티로 곡선을 매개화 시킨다 했을 때 그거를 세타 1, 세타 2에 관한 식으로 매개화를 이 구면 좌표계가 아니라 새롭게 또 매개화를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요렇게 하면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음, 그렇긴 하겠네요. 네, 뭔가 못했었는데, 요, 그러면은, 지금 드는 생각은, 이걸 써놓고 보니까, 사실 그러면은 이 D세타2에서도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는 점이 약간 요 매개화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돼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9에서는 꼭 위에 꼭지점이랑 밑에 꼭지점 이렇게 그러니까 남극 북극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되는 그러니까 이 디세타원도 계산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우선 디세타2를 보면은 요게 0이 되는 포인트가 딱 요거랑 요건데 이게 약간 구면이다 보니 뭔가 그래서 사실 메인 스터디랑 약간 복소 스터디 쪽에서 아마 살펴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구를 볼 때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요만큼 쪼개고, 그러니까 요만큼 쪼개서 뭔가 이렇게 막 뭘 보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약간 요거 0 되는 거를 피하려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는 네, 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북극 남극점이 될 때는 아예 그 세타2의 파라미터가 완전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제 그 북극점은 사실 세타 1이 정확히 0이거나 파이일 때인 이거 딱 한 포인트라서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요거는 지금 많이들 같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저는 요거 이렇게 써볼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한번 좀 혹시 정말 계산이 그렇게 맞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코멘트 하실 거 없으시면은 요거는 잠깐 그 노트만 우선 디스코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명서준 선생님 그 노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혹시 더 어,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네, 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또 궁금했던 게, 어제가 아니라 월요일에 메인 스터디 때, 그 세타는 글로벌하게 정의되지 않는데, 네. 디세타는 글로벌하게 정의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그게 뭔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미분 형식이 글로벌하게 정의된단 말은 뭐지? 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세타 같은 경우는 0 또는 2파이 둘 중 하나를 빼야 되잖아요. 구간에서. 두 개 다 닫힌 구간으로 주면 안 되는 거를 뭔가 좀, 그걸 줘버리면 뭔가 함수가 불연속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디세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0,0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글로벌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둘 다 한 점 빼는 건 뭔가 좀 똑같아 보이는데, 왜 세타는 글로벌하지 않고 디세타는 글로벌하다고 하지? 약간 좀 이런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세타도 0에서 정의가 글로벌? 세타는 글로벌인데 약간 이 맥락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저도 약간 이게 아직 잘 안 와닿는 거인 것 같은 게 글로 사실 이게 전에 GPT한테 매번 물어볼 때마다 토러스에서 왜 문제가 되나 할 때 토러스는 사실 쿼션트 시킨 걸로 보면은 R2를 Z2로 쿼션트 시킨 거랑 위상적으로 같은데 근데 그게 각도 그냥 두 개 0에서 2파이 0에서 2파이인 거거든요. 근데 항상 GPT의 답변은 이 각도 축이 세타 1, 세타 2가 그 끝점에서 뭔가 글로벌하지 못하게 정의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된다.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닐까요? 글로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이게 방금 위에서 본 적분도 그렇고 계속 드는 의문이 사실은 폼을 살펴볼 때 그 폼이 놓이는 공간, 그러니까 매니폴드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곡면이든 공간이든 곡선이 위치한 그 도메인이 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냥 원을 기점으로 보면은,
그냥 이 원 위에서만 볼 때는 어 보고 이거를 만약 복소수처럼 봐서 이에 IT 컴마 약간 이런 걸로 보면은 이 세타가 아마 문제가 되는 점은 t는 계속 t가 이제 0일 때랑 2파이일 때랑 아무튼 이때 다 이 점에서 계속 같고 여기서 뭔가 점프가 일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원 위에서만 보면은 d 여기서 dt겠죠? dt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그 아주 조금 그냥 각각의 이제 미세한 차이고 이 2의 it라고 둔 거에서는 음 이게 그냥 어떤 각의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t의 위치에 상관없이 뭔가 그냥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조금 조금씩 잘라놓은 거라 생각해서 요 원위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D 세탄도 글로벌하게 정의가 잘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폼을 고민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이 공면이든 뭔가 이 선이든 이거의 어떤 토포로지컬한 거를 잡고 싶은 거니까 뭔가 그 대상의 서에 뭔가 로컬한 건지 글로벌한 건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디지타가 글로벌하다는 말씀이신 거라고 저는 느낌만 받았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뭔가 좀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세타랑 그러니까 저기서 잡은 함수를 보면 R에서 S1으로 가는 함수를 잡으면 이제 그때 함수는 FT는 2의 IT 제곱 이렇게 잡으면은 그 함수는 0, 2파이, 4파이 이런 데서 이제 디스컨티뉴이티가 나오겠는데 근데 디세타를 보면은 이제 걔는 S1에서만 본다 생각하면은 0,0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다라고 뭔가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네, 그런 느낌에서. 약간 요 세타와 디세타의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좀 계속 저희가 두고 두고 좀 이해를 온전히 해야 할 대상인 것 같아요. 모험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 우선 제 노트랑 이야기는 여기서 우선은 끝내고 그 명서준 박광현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그 노트 한번 좀 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아,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근데 이게 노트가 사실 잘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좀 난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적은 지도 좀 돼가지고.
그 뭔가 뭔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라인 인테그랄이었나요? 그거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오브 벡터 필드를 적분하는 거는 원베리어블 체인 룰에 이제 원베리어블 FTC로 이제 적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봤었는데 근데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벡터 필드를 선적분하는 거 말고 그냥 성적분하는 거는 만약에 안티데리버티브를 못 찾으면은 이걸 어떻게 FTC라고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그때 했었고 그 중에 하나 예시가 어, 아, 문제를 같이 볼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거 문제 보여주면서 아니 얘 같은 경우는 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를 적분하는 게 아닌데 얘를 어떻게 FTC로 볼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김찬 선생님께서 이거 안티데리버티브가 아크탄젠트가 나와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아크탄젠트에 대한 뭔가 FTC로 볼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해서 좀 막 해 해봤던 것 중에 이제 그 어 잠시만요. 네. 그, 일단 하나 좀 전제를 하고 가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이 탄젠트 벡터 필드에서 요렇게 이제 적분하는 거는 이 선을 가지고 적분하는 거는 적분값이 2파이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원점을 포함을 안 하는 약간 이런 거에서 적분을 하면 이제 0이 나오는 거를 일단 뭔가 좀 전제로 깔고 그런데 그거 하나 더 어, 그 탄젠트 벡터 필드를 적분할 때 네, 그 와인딩 폼의 안티데리버티브는 약간 그 탄젠트 아크탄젠트 x분의 y다 라는 거를 뭔가 좀 그 전제를 하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적분하는 게 f가 이거일 때 그레디언트 f를 적분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고 여기서 그러면 이 세팅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또 그 적분을 이렇게 할 때 매개화를 저희가 알 코사인 세타, 알 사인 세타로 하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아크탄젠트 x분의 y 안에 이 x분의 y는 또 탄젠트 세타니까 결국 r 세타가 의미하는 건 세타고 그래서 만약에 와인딩 폼을 적분하는 거를 F가 이거일 때 그레디언트 F를 여기에 대해서 적분한다라는 거는 그레디언트 F를
여기 위에서 적분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 FR28 빼기 FR0인데 근데 이제 이때 이 친구가 세타가 나오니까 2파이 빼기 0은 2파이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계속 물음표요. 그냥 계속 물음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은 여기 원점을 포함하는 거 말고 그 원점을 포함을 안 하는 이 매개화에 대해서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1일 때 매개화는 x좌표가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y좌표가 2 플러스 사인 세타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 그래서 이제 x분의 y를 이제 요걸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이 원에서의 그레디언트 f의 적분은 다시 fr 2파이 빼기 fr 0으로 적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여기에 이 파일을 넣든 0을 넣든 여기 안에가 3분의 2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여기 이 파일은 0이든 값이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뭔가 이런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럴 관점에서 얘가 0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라인 인테그랄을 그냥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 그냥 뭔가 좀 뭔가 의문이 계속 있었고. 그러면은 이 아크 탄젠트 어떻게 생긴 거지? 라는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아크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아까 원래는 이제 이 아크 탄젠트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파일 때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어 그냥 여기 1변수일 때 여기 세타가 그런데 사실 여기 뭐라고 할까요? 여기 입력 값이 사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쭉 이렇게 뭔가 있어도 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뭔가 근데 그럼 뭔가 이 아크 탄젠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2분의 파이 내에서만 뭔가 이 스무스한데 뭔가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0에서 2파이까지 뭔가 확정해서 봐도 되는 건가? 약간 뭔가 좀 그런 약간 계속 뭔가 물음표만 있는 뭔가 머릿속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약간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아크 탄젠트를 한번 시각화를 해서 한번 봐볼까? 아크 탄젠트 세타 말고 아크 탄젠트 x분의 y를 한번 시각화해서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는데요. 이제 아크 탄젠트 x분의 y를 시각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단 처음에 봤는데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약간 왜 이렇게 생겨본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이거 일단 이것만 먼저 이해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얘가 어떻게 변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x분의 y잖아요. 그럼 이제 x분의 y는 약간 여기 머시기 하는 이 머시기가 이 네모 값이 여기 저기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y는 네모 x 할 때 이 네모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 어 잠시만요. 저 기울기 값이 들어가서
네. 아, XY 평면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어떤 이런 직선의 기울기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 뭔가 이 XY 여기 여기 이만큼 XY 평면에서 그거를 이제 여기 XY 평면이라 했을 때 XY 평면에서 이만큼은 값이 같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 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기울기니까, 직선의 그 기울기의 값이니까 XY 평면에서 이만큼의 영역은 이 세타만큼의 값을 가지고, 이만큼의 영역은 이 세타만큼 값을 가지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 아크 탄젠트에서 지금 이 직선이 y는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4분의 파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아크 탄젠트 빨간색에서 여기 z는 4분의 파이랑 이 교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y는 x 직선이 나오는 거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긴 친구구나 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크 탄젠트 x분의 y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여기 이쪽에 양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의 기울기의 각도 값들이구나. 여기 이 빨간색에 있는 친구들이 z 값들이. 그리고 여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들의 각도 값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뭔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그 FTC를 적용해 본다 하면 지금 저희가 적분하는 게 이렇게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 원을 적분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얘를 돌리려고 하다 보면 얘를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여기서 끊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만큼 여기 디스컨티뉴이티가 생기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러면은 원래 우리 아크탄젠트가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얘가 이렇게 값을 더 가질 수 있는 친구니까 저 아크탄젠트 x분의 y도 값을 더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멀티밸류로. 라고 해서 z 범위를 이렇게 늘려서 그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원점을 통과하는 원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시작점이 여기고 이렇게 한 바퀴 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만큼이 파이 차이고 또 이만큼이 파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와 보면은 이 z 값이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FTC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뭔가 약간 그가 끝점 빼기 시작점을 하면은 함수값이 2파이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 관점을 그대로 그럼 이제 원점을 포함을 안 하는 이런 애들에 대한 적분은 뭐냐면은 사실 여기 이제 원점을 포함 안 하면은 이렇게 뭔가 회전을 뭔가 이게 점프를 할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층 안에서 뭔가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도 여기고 끝점도 여기. 뭐 시작점도 여기고 끝점도 여기. 그래서 이제 시작점 빼기 끝점이 약간 0이 나오는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아크탄젠트 시각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뭔가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음. 되게 재밌는 관점인 것 같고, 저도 잘 모르지만 방금 저 그림, 비슷한 그림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 약간 그 복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약간 어, 저렇게 비슷하게 맞아요. 생긴 같은데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연관 있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그 뭔가 그 복수함수에서도 사실 그 로그 함수를 시각화할 때 그 브랜치 프린시플 브랜치라고 하나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특정 범위 안에서만 원래 그 시각화를 하는데 근데 사실 멀티밸류로도 막 볼 수 있잖아 하면서 뭔가 더 이렇게 막 회전시키잖아요. 약간 뭔가 똑같은 느낌인 음, 것 같더라고. 네, 너무 신기한 게 딱 저 그림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느낌이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합니다. 보통 그냥 일단은 엄청 신기하네요. 그냥 그 원점이 있으면 2파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0이 되는 게 그림만 보면 확실히 그냥 바로 보이네요. 네, 이 얘기는 약간 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뭔가 이번 주에 그 뭔가 좀 느꼈던 게 그 리만의 복수 해석 과제 말고 그 교수님 수업 과제 67, 5, 67 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막 그린 정리랑 발산 정리랑 스톡스 정리 막 이런 거 좀 풀어보면서 뭔가 좀 느낀 게, 어, 그 발산 정리? 응. 발산 정리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얘는 이제 그 최적에 대한 적분인데, 여기 내적, DV를, 어, 최적 적분을 면적 적분으로 FDS. 발산 정리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톡스 정리가, 근데 얘는 또 여기 외적 FDS를 RFDR. 그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선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는 뭐였냐면, 그레디언트 F 있죠. 스몰 F, DR은 F, R 시죠.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근데 뭔가 이거 딱 그 뭐라고 해야지. 그 6, 7번 과제 문제를 쭉 그냥 풀면서 느낀 게,
이게 보니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약간 공식들을 딱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는 이제 최적 적분을 하는데 그 적분하는 게 뭔가 F의 그레디언트면은 그 그레디언트 F에 대한 적분을 F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 근데 또 스톡스 정리 그 있는 거 보면 면적분을 할 때 면적분이 어떤 F에 대한 그 외적의 그 뭐 이게 컬이죠. 네. F의 컬에 대한 적분이었으면 걔를 F의 선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선적분도 다시 그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인데 그 벡터장이 사실 그레디언트 F 꼴이었으면 얘를 또 F 끝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전 우리가 아는 원배력을 FTC 꼴로 F 끝점 빼기 F 시작점 약간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뭔가 이런 느낌 뭔가 들지 않으시나요? 이거 뭔가 미쳐 올랐는데 뭔가 문제를 풀고 보니까 뭔가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뭔가 최적 적분을 적분하는 그러니까 뭔가 벡터장에 대해서 뭔가 최적 적분을 하는데 그 벡터장 그 적분하는 게 사실 저기 그레디언트 F 꼴이었으면 그 면적분으로 바꾸고 근데 또 그 면적분을 하는데 그게 사실 컬 꼴이면은 저기 F에 대한 선적분 꼴로 바꾸고 다시 선적분을 하는데 그 선적분이 사실 그레디언트 F 꼴이면은 그걸 다시 또 F 끝 빼기 F 시작으로 바꿔버리고 네 그래서 뭔가 이거 뭔가 애초에 최적 적분부터 뭔가 이렇게 쫙 내려올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있는 건가?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걸 딱 보고 그럼 다시 엑설사이 그 리만의 복수 해석으로 돌아와서 이제 뭔가 1번은 뭔가 이게 원베리어블 FTC로 보는 게 뭔지 알겠으니까 이제 다시 2번으로 가보자. 그러면 이제 요 면적분을 뭔가 좀 FTC 관점으로 바라보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면적분 하는 게 약간 이게 지금 면적분 하는 거를 그 선적분으로 옮기려면은 내가 지금 면적분 하는 게 어떤 벡터장의 컬꼴이어야 되니까 그럼 뭔가 이 벡터장이 뭔가 어떤 또 다른 어떤 벡터장의 컬꼴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얘가 어떤 또 다른 벡터장의 컬꼴일까라는 뭔가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좀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던 게 지금 아까 그게 적분하는 게 뭐 F1에 대한 면적분이라고 한다면 아, 어, 좀 다른 얘기. 죄송합니다. 그, 얘가 또 또 다른 벡터장의 컬인가를 뭔가 구하려고 해봤는데 잘 찾지 못했는데. 근데 이게, 근데 또 여기 뭐라 해야 되지? 그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컬의 그레디언트가 0이었나요? 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0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있으면, 그래, 뭔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다시 얘를 봤을 때, 뭔가 사실, 뭔가 어, 네. 그럴까? 여기서는 뭔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F가 어떤 벡터장의 컬꼴이었으면은, 그 얘는 무조건 0이, 아니네. 아니구나. 잠깐, 저 컬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약간 좀, 그 다음에 정리를 좀 더 하고 발표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확실히 저렇게 좀 맞아요. 이 정리들을 좀 연결해서 보는 거를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렇게 써놓고 막 보진 않았는데 이걸 같이 좀 이해할 수 있으면 확실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음 스터디 때 혹시 바로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정리 한번 언제 되시면 좀 공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틈나는 대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리만의 복수해석 과제들 그거 어디에 원배력을 FTC가 숨어 있는지 그 다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게 뭐 네,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계산만 해보고 그러고 말았어가지고 조금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백지민 선생님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저도 오늘 사실 그 딱 보니까 김민우 선생이랑 똑같은 지점에서 딱 막히고 있었는데 그래서 구면 좌표계에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아 그 선적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 T2에서 S2로 가는 그 쿼션트 맵을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게 이제 달라지는 점이 그 특이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가 달라지는 건데 쿼션트 맵이 그게 그래서 그 미분 형식 관점에서 어떻게 그게 구체적으로 미분 형식이 바뀌어서 0이 그 특이한 지점이 있었다가 없어지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뭐 꼭 다음 주는 아니어도 되니까요. 언제든 약간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또 더 코멘트 있으면 한두 분 혹시 있으시면 듣고 오늘 서브 스터디는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이 저번에 설명해 주신 도너츠에다가 꼬챙이 뚫어서 4점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야 그 관련한 자료들이 나오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도 키워드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그때 그거 그림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게 좀 보여가지고. 저는 음, 민우 선생님께서 아까 하신 그 구 위에서 곡선 그거 부분을 그냥 선적분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좀 틈날 때 한 번씩
그런 계산들을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9월 초까지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계산을 많이 못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스터디 시간이 있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더 말씀 없으시면 오늘 서브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선생님 내용 저도 혹시 찾으면은 디스코드에 공유를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